저는 그 전까지 그렇게 막 너무 우리 생활에서 다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 친근한 모습들 이런 게 배우님의 가장 어울리는 모습인가 이렇게 네. 알고 있다가 동백꽃 필 무렵에 모습을 보면서 여매란 배우님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거 홍자영인 것 같아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네. 그 작품은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약간 저한테 배우로서 자존감을 좀 높여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한테 그런 역할이 들어오지 않았다가 약간 그런 거에 목말라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쁜 여자가 아니라 그냥 저로서 뭔가를 해도 저도 4년제 대학 나왔고 다 충분히 뭐 그래도 지성인인데 왜 한 번도 지성인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미지가 고정되고 있고 약간 특히 연극에서는 더 그랬어요. 그랬는데 뭔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느낌 있잖아요. 약간 외국 나갔을 때 한국에서 인기 없던 여자가 너무 매력적이십니다. 너무 신비로워요.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은 것처럼 나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갑자기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 나도 원래 그런 매력도 있던 사람이야. 이런 거를 찾아준 드라마? 정말 인생 드라마죠. 되게 수트 정장, 그 바지 네네. 정장이 너무 잘 어울리시고, 그리고 되게 도회적인 차림이 아이에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런 차림새? 세련된 느낌? 이런 게 더 찰떡이세요. 근데 그게 너무 찰떡이라서, 평소에는 저러고 다니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래서 어머 나한테 없는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라 너무 좋아했다가 그래 나도 한때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 그러면서 내가 오래된 그 편견을 내 스스로도 갖는 거 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그냥 어떤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어 해서 그냥 굳어진 느낌. 나 그냥 편안한 사람이면 좋겠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굳어져 버렸구나. 스스로도 좀 갇혀 있었구나. 근데 그걸 좀 깨워준 작품이죠. 근데 이 작품이 되게 가슴 따뜻하고 그리고 약간 코믹한 무드가 깔려있는 작품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톤에 맞는 연기를 너무 잘 보여주시는데 저는 이제 이 드라마의 한 17화에서 네네. 그 정말 우리 사랑스러운 그 파트너죠. 그 규태와 함께 네네. 그 정말 둘의 찐사랑을 확인하는 규태의 고백 앞에서 그 자영이 보여주는 그 사랑을 느끼는 그 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서 여메란의 멜로는 여기서부터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 선택해 주신 거 보고 좀 의외였던 게 그거였어요. 왜요? 많은 분들이 홍자영을 얘기할 때 그냥 드래프트 씬을 얘기하거든요. 어떤 딱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 장면을 보고 느끼셨다는 게 되게 의외였어요. 그래요? 네네. 근데 저는 거기서 배우님의 멜로 연기가 기대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막 무슨 코믹하게 처리된 네네네네. 그런 멜로가 아니라 그 장면만은 그런 기운 없이 정말 둘이 부부로서 느꼈던 사랑을 딱 그거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 표정에서 좀 멜로가 보이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걸 감추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기분 좋은 거를. 그러니까 감추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그 감정들이 설렘이 얼굴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여메란의 멜로를 좀 제발 누가 발굴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으시고. 충무로는 노력하라.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꼽자면 사실 여기에 19화에 정말 그렇게 가고 싶던 까멜리에 가가지고 자영이 동백이한테 동백 씨 마음에는 동백 씨만의 꽃밭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주는 장면이 저는 와 저런 언니랑 같이 술 먹고 싶다. 그리고 작가님이 그 두 여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드라마 왜 썼는지 얘기해 주는구나. 그래서 너무 중요한 씬인데 그걸 너무 담백하게 연기해 주신 게 저는 진짜 그 장면의 묘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장면을 참 좋아합니다. 그거는 약간 공효진 씨 덕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공효진 씨 연기를 되게 좋아하는 게 그런 담백함이 좋고 약간 작가의 말같이 써진 것도 너무 찰떡으로 자기 말처럼 하거든요. 자기 말.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내뱉는 그런 매력이 있는 배우인데 그거를 전반적으로 계속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주제를 절대 어떤 환을 보면은 요거 자칫 잘못하면은 작가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렇게 그쵸. 보일 수 있는 말을 그냥 툭툭 던지는 매력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보면 여지없이 정말 자기 말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이제 감동은 당신의 목 이렇게 넘겨주는 좀 토수의 매력이 있거든요. 맞아, 약간. 맞아.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좋다고 생각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작가님의 말이 약간 진짜 저한테도 하는 말 같았어요. 홍자영한테도 하는 말이지만 저한테도 다들 각자의 꽃밭이 있으니까 그거 잘 가꾸고 남의 꽃밭 넘보지 말고 이 꽃밭 지금 가꿀 것도 많고 지금 예쁘게 자라는 꽃들 보라는 얘기 같아서 저 배우 여매란한테도 좀 해주시는 말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좀 소중하고 그래서 좀 잘 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배우님 연기는 항상 그런 식으로 중요한 장면마다 오히려 힘을 빼내려고 하시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배우님이 연기하실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칭찬이긴 한데 저는 아직 못 빼서 너무 고민인 배우예요. 더 빼고 싶다고요, 네, 힘을. 정말로 얼마 전에 그 인터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작품을 봤는데 릴리 프랭키에 대한 배우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하는 걸 봤는데 연극에서도 그렇고 연기하지 않고 있는 그 순간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연기하지 않는 순간. 아 정말 연기하고 있지 않다로 보이는데 뭔가를 만들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으로 그냥 존재하는데 그게 너무 최고의 인물처럼 보이는 그런 연기를 추구하긴 하죠.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배우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나는 언제쯤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계속 하죠. 그렇다면 네. 그 빛과 철 작품을 보고 있으면은 사실 이거는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인물 자체가 어떤 상징과 그리고 감정의 어떤 극한?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이야기가 흘러가는 방식도 되게 어떤 꼭지점을 지나듯이 분명한 그런 방향 전환점들이 있는 연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배우님이 어떻게 이런 강렬한 캐릭터를 연기하실지 되게 궁금했는데 힘을 빼고자 하는 연기를 하고 싶어 하시니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힘을 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스릴러 형식을 가지고 있고 워낙 작품이 이제 아주 미세한 그 심리를 따라가고 맞아요. 극한의 감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뭔가 슬픔에 함몰돼 있는 사람 아니면 그냥 무조건 얼음장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으면 했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그 작품에서 쓰여 있는 대사들이 그렇게 막 일상적이거나 그렇지는 또 않아요. 뭐 상징적인 말들도 많고 문학적인 말들도 많고 일상에서 쓰일 수 없는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절충을 찾는 게 되게 어려웠고 그렇다고 제가 그런 모든 대사들을 일상적으로 칠 수는 또 없어서 일상에서 그렇게 마주할 수 없는 드립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연기하기에는 일상의 힘만으로는 갈 수 없다 하는 지점이 있어서 그 두 개를 많이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찍어놓은 영화를 보는 일 그리고 찍어놓은 영화로 인터뷰를 하는 일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좀 그래요? 시간이 지나야 정리가 좀, 되시나요? 네, 시간이 지나야 제가 좀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막 보면 아쉽고 힘든 게 있는데 좋은 얘기만 하는 것도 힘들고 아쉬운 얘기만 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인터뷰 자리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뭐 이 영화로 이미 먼저 공개됐던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배우상도 타실 만큼 너무 좋은 연기 보여주셨으니까요. 독이에요, 독. 왜 상이 그때- 독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잘했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보자. 상 받았다는데 이런 시선. 아우 아, 정말요? 기대는 독이에요 정말. 그럼 상 받은 얘기는 빼는 걸로 할까요? 저의 감상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건 두 여자가 되게 강렬하게 맞부딪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시은 배우와 함께 그 정말 그 맞부닥침을 연기하시는데 둘이 서로의 입장을 확고히 정한 다음에 네. 처음으로 맞닥뜨린 영화 중반에 네. 나오는 기숙사 테이블에서 마주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저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 장면에서 어떤 느낌 받았냐면 배우님이 되게 속에 드글드글한 어떤 감정들을 네. 진짜 얼음처럼 내리누르는 연기를 하고 있다면 김시은 배우는 정말 머리에서 김이라도 막 끌어오를 것 같은 네. 신경쇠약 걸린 여자 같은 연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얼음 같은 연기와 불 같은 연기가 정말 그 영화 자체가 그걸 상징적으로 대립시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감독님이 저 장면을 이게 저의 첫 장면이었어요. 처음 찍은 영화의 첫 장면이었어요. 첫 첫 촬영. 첫 촬영. 첫 촬영이어서 저는 너무 긴장되는 날이었는데 이거 감독님이 그 전에는 그분이 되게 영악한 분이세요. 그렇게 계획이 안 보이지만 있는 스타일. 계획이 있어서 저한테는 너무 정중히 김시인이라는 배우를 촬영 전에 만나고 싶으시냐
아니면 안 만나고 싶으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뭔가 나한테 선택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미 생각했더라고요. 안 만났으면 좋겠다, 둘이. 미리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전날 김시훈 배우를 처음 대면한 날이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일부러. 둘이 아주 어떻게 부딪히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친해지지 않고 둘이 처음 만났는데 첫 장면을 저걸 찍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이 아주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첫 촬영에서 너무 떨리고 김시은이라는 배우는 어떤 배우일까?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나와야 될지 모르는 그 긴장감으로 둘이 찍어서 진짜 찍고 났는데 너 진짜 나 싫어하는 거 아니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서로 나 너무 미워하는 거 아니지? 약간 맘상할 정도로 서로 완전 이렇게 극한의 대립이 좀 있었어요. 저 장면 찍을 때. 그 긴장이 살아있나 봐요. 그 파르르한 긴장이. 네네네. 그걸 원했던 거예요, 감독님이. 명확한 사람. 감독님 무서운 사람. 네네. 알겠습니다. 배우님이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덧붙이지 않는 연기, 담백한 연기 보여주시려고 하고 구조적이고 약간 강렬한 연기도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러운 균형 안에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배우님한테도 꼭 또 언급해야 되는 게 되게 익살스러운 모습, 익살스러운 톤에 맞춘 연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순발력과 재치가 여기 안에 담겨 있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빛을 발한 장면 중에 하나로 제가 꼽을 수 있다면 이웃사촌의 그 슬랩스틱 씬이 그 집안에 몰래 숨어든 두 남자와 숨바꼭질 하듯이 펼치는 씬이 굉장히 길게 나와요. 근데 물론 많이 이제 나눈 컷으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거기서 너무 잘하세요. 액션 리액션을. 아, 정말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무던하게 보여주려고 하시지만 속에 되게 복작복작거리는 끼와 이 순발력 끼와 재치가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저는 되게 밝은 사람이고요. 밝은 사람인데 사실 그런 영화 찍으면 밝은 연기 너무 어렵고요. 어려워요. 네네. 밝은 연기 찍다가는 난 사실은 좀 진중한 사람이고 어두운 사람이었어 이렇게 되고 어두운 연기 하다 보면 나 좀 사실은 밝은 사람인데 항상 그때 했던 연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고 그 장면은 처음부터 저는 그 씬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감독님 저를 만나자마자 우리 작품의 최고의 서스펜스 씬이라면서 이렇게 저한테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막 레퍼런스도 보여주시고 막 이러시면서 이 장면이 너무 재밌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부담감을 많이 주셔서 김병철 배우님하고 저하고 숙소에서 김병철 배우님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숨바꼭질을 막 연습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기 그어놓고 여기는 문이라고 생각하고 이쪽 문이 두 번째고 이쪽이 방이고 이러면서 둘이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여기가 방이라고 그랬나? 여기가 방이라고 그랬는데 기둥이 어디지? 계속 이러면서 연습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다 보니까 그 장면이 저는 좀 억지스러우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정도면 다 알아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듯하게 보여야 된다는 생각에 집중해서 다들 거기서 되게 만들어진 씬도 많아요. 그 전부터도 창문이나 뭐 이런 것도 뭐가 날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걸 바람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를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길게 찍어서 마지막에는 막 시간이 쫓겨서. 근데 저는 거기서 진짜 절묘했던 게 그 두 남자는 숨어 있는 상태니까 진짜 소리 하나하나에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게 무슨 자연스럽게 나는 소린가 사람이 있는 건가를 궁금해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과장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 같은 걸 보여주시는 게 궁합이 너무 잘 맞아서 그 장면이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이완경 감독님이 잘 만들어주신 거죠. 근데 이 장면 못 보신 분들은 좀 장면만이라도 좀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슬랩스틱이 이렇게 잘 살아내기까지는 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걱정했거든요. 보기 전까지 되게 많이 걱정했어요. 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이웃사촌? 네. 근데 이 5개가 제가 뽑은 5개의 장면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저는 사실 아이에서 보여주신 우리 미자로서의 모습에서 몇 가지 배우님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사실 미자야말로 츤데레의 전형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등장할 때만 해도 저는 되게 거친 인생의 표본인가? 이런 식으로 확 다가왔는데
그 다음 장면마다 그 사람에 대한 내가 갖는 온도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가슴 따뜻한 사람이구나. 네네네. 그런 걸 가만 보고 있으면 미자는 도대체 자기만의 스토리로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이지? 이런 걸 배우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지? 이런 게 궁금했어요. 그게 이제 가장 그래도 그 술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나쁜 짓도 좀 하고 이런 여자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그 일을 계속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그 아이가 어디에 갔는지는 이제 감독님하고 서로 남편이 키우고 있을 거다. 그런 뭐 이런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일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양심대로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양심이 없지는 않는 사람으로 그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일반인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밖에서 그 여자를 바라봤을 때 나올 수 있는 말들을 좀 다 깨부시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 말고도 할 일 많았잖아 라든지 부일밖에 없어? 라든지 뭐 이런 말들이 좀 다들 그런 말들을 충족시켜줘 대답이 되는 말이 있었으면 좋겠었거든요. 그 일을 하려고 하니 이거 일이 안 돼서 이 일을 하는 거고요. 뭐 이렇게 좀 살아보지. 그러면 요래서 그래 고거에 대한 그러니까 나도 가질 수 있는 질문들 있잖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편견 섞인 질문들. 네, 그러니까 편견이 아닐 수도 있고요. 편견이 아닐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시선들 지금 술을 팔고 여자들을 데리고 술을 파는 여자라면 당신이 왜 못 그래? 이거에 이제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친데레잖아요. 네네. 근데 이상하게 배우님 연기하신 캐릭터들 안에 그게 친데레의 정서가 좀 흐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우님이 좀 담백한 걸 추구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애정을 드러낼 때 어떤 대상에게 그래서 나 너 좋아해, 내가 너 아낀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 툭 이런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미자 같은 경우에는 그 챙겨주는 말을 그렇게 해버리면 더 그 인물 같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단 한 번도 울지 않고 단 한 번도 따뜻하게 대할 다정한 모습이 없었으면 했어요. 진짜로. 그냥 말을 해도 사랑한다도 그냥 이렇게 하는 여자지 그걸 절대로 그냥 그런 여자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게 재밌을 것 같고. 네네. 평소는 어떤 스타일이세요? 평소에도 그렇게 나무 선생님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면서 전화도 못 드리고 전화 한 번 하는데 용기가 너무 많이 필요하고 항상 이제 배려하느라고 더 지금쯤 촬영하고 계실까? 지금쯤은 뭐 하실까? 이러면서 못하고 항상 그런 스타일이죠. 저는 이 미자를 보면서 연상되는 모습들이 배우님이 유독 여자가 같은 여자로서 다른 여자들을 되게 위로해주고 위해주는 캐릭터들을 되게 많이 연기하셨구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올랐거든요. 이런 역할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그런 역할 너무 좋아요. 뭔가 너무 프레임이 여자는 여자끼리 있으면 친해질 수가 없어라든지 뭔가 질투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래도 여자가 여자들한테 위로해 주는 게 얼마나 큰데 그런 기본 정서들 여자야말로 정말 평화의 상징이죠. 여자들처럼만 살았으면.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당신 얘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로 많이 받는다는 건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배우님 연기를 보면서 위로를 받으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 이제 배우님한테 가장 무서운 질문 하나 드려야 돼요. 제 입장에서. 배우님이 오늘 인터뷰의 제목을 정해주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지금 미리 질문지를 받고도 네. 그때 가서 다 하고 나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목을 부탁드리려고. 어떡하지? 약간 여기 오는데 이 분위기가 약간 인공적이지만 뭔가 숲에 와 있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캠핑장 같고 그래서 이런 영화관이 있나 싶었거든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뭔가 만들어졌지만 편안한 일부러 만들었지만 편안한 느낌이어서 좀 더 오래 있고 싶은. 정말요? 네. 시간이 빨리 간 게 좀 아쉬운. 정말요? 네. 그럼 이런 건가? 인공 살림 같은. 인공 살림 좋네요. 좋아요? 좋아요. 네. 일부러 만들어 놓은 휴양림 같은. 네네. 너무 행복하네요. 네.
국문과다우십니다. 아유, 아, 이러세요. 아니, 너무 큰 제목을 지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근데 사실 뭐 2월에 빛과 철도 개봉하고 아이도 개봉하고 새해전야도 개봉하잖아요. 네. 근데 뭐 진짜 최근에 경이로운 소문까지 배우님이 아까 생각하셨던 초기에 그런 굳어지는 이미지 이런 거는 더 이상 해당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뭐 멜로면 멜로, 코미디면 코미디, 뭐 진짜 액션이면 액션, 정말 다양한 장르에서 다양한 캐릭터 너무 많이 맡으시면서 막 활약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배우로서 더 주목받고 더 많은 에너지를 보여주실 날들이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아서 이 시점에 배우님을 뵌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기운을 얻는 일인 것 와.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큰 연기, 좋은 행보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디타임이 있는 게 좀 아쉽네요.